강풍으로 멕시코 대선 후보 선거 유세장이 붕괴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에 강한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항공기 결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탁업소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벌어진 총격에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어제 LA 다저스 구장에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K-팝 그룹 라이즈의 특별 무대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멕시코 대선 후보 선거 유세장 무대가 강풍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재설 기자입니다. 멕시코 야권 대선 후보인 마이네스가 참석한 유세장. 무대 뒤 펼침막이 펄럭이듯 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사방으로 뜁니다. 강한 바람에 조명등이 설치된 무대 구조물은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현지 시각 22일 저녁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레온주에서 열린 야권 대선 후보 유세장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며 무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선거운동원 등 최소 9명이 숨지고 120명 넘게 다쳤습니다. 마이네스 후보 역시 무대 위에 올라 있었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Y cuando se da cuenta también corre en otra dirección, algunos saltan hacia los costados y yo salto hacia atrás también. 치료를 받고 현장으로 돌아온 마이네스 후보는 희생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유세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지사는 사고가 난 뒤에야 지역 주민들에게 강풍을 조심하라며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No hay ni una necesidad de salir. Las siguientes 2 horas estén en resguardo, bajo cuidado, bajo techo, cuiden mucho a sus hijos. 희생자들에겐 장례비를, 부상자들에겐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번 사고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멕시코에선 다음 달 2일 대선과 총선이 치러집니다. KBS 뉴스 이재설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BTV 방복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트라이스테이트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JFK와 라가디아, 뉴요크 국제공항에서는 악천후 영향으로 결항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또 뉴욕 그린우드 레이크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주는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며 운전대를 잡지 말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저지 애비뉴와 이스트 쇼어 로드, 엣지미어 애비뉴, 워터스톤 브릿지 등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오늘 아침 불어닥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로 인한 정전 피해가 속출했다며 요크타운에서만 약 3,000채 이상의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요크타운 센트럴 학군 역시 악천후로 인해 조기 악유 조치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 주정부는 쓰러진 나무로 인한 정전 사태 및 홍수 범람으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필라델피아 체스터의 한 세탁업체에서 전 직원이 총을 쏴 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권총을 들고 업체의 시설로 들어가 갑자기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당시 업체 직원들은 막 출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범은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범행 장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격범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검찰이 지난 14개월 동안 마약 관련 단속을 벌여 유명 사업가 등을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대대적인 마약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총 21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유명한 지역 사업가들도 대거 포함됐다고 마이클 맥마흔 스태튼 아일랜드 지방검사가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마약 판매와 유통에 연루된 이들을 스태튼 아일랜드 스테이플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인물 중 가장 주범으로 집중 조사 대상자로 떠오른 인물은 에토레 마제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불법 마약 판매 및 유통 등 무려 61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쉐보 케이터링이라는 대형 사업을 운영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수년 전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공로상까지 수상했던 동일 인물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지검은 해당 지역에서 작년 한 해 무려 150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그에 대한 원인과 유통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4개월 동안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이 헤로인, 코케인, 펜타닐 등 대량으로 유포하며 약물 중독을 조장하고 마약 거래와 강탈 행위를 벌여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마제이는 대형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약 판매 유통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그와 관련된 20여 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 마약을 주고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강탈과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며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비춰왔던 마제이의 숨겨진 두 얼굴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지방검찰은 불법 마약 거래를 통해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의 약물 중독 급증과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속출에 상당한 책임이 이들 마약 거래 집단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의 건강보다는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 역시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역사회 불법 마약 유통과 거래 조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제이에 대한 보석금은 현금 300만 달러, 채권 50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섬을 포위하는 육해공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라이칭더 총통 취임 사흘 만인 어제 오전 타이완 섬 주변 해역에 중국 해군 군함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 열리는 중국 육해 공군과 로켓군의 합동훈련으로 훈련 명칭에 예리한 검을 뜻하는 리젠이라는 단어가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젠20 스텔스 전투기와 둥펑17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독립 세력에 대한 응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一切台独分裂行径都将遭到14亿多中国人民迎头痛击，一切台独分裂势力都将在中国实现完全统一的历史大势面前撞得头破血流。 이번 훈련은 타이완 북부와 동부, 남부, 그리고 푸젠성 바로 앞 진먼다오 등에서 사실상 타이완 섬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중국군의 타이완 포위 훈련은 지난해 8월 당시 라이칭더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즉각 군병력을 투입시켜 맞대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도 취임 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찾아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최전선에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面对外在的挑战与威胁，我们会持续捍卫自由民主的价值，守护区域的和平稳定。 이번 훈련에 대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어제 LA 다저스 구장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K-팝 그룹 라이즈의 특별 무대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LA 다저스 구장 입구에는 일찍부터 긴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유산의 밤 행사를 기념해 제작된 특별한 저지를 받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선명한 태극 문양, 건곤감리 등 한국의 태극기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이 저지 뒷면에는 한글로 다저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I was so excited for weeks to come about this jersey
that we came here around like 4:30 to get in line for this thing. I'm so excited. She told us it says Dodgers on the back because she's been learning Korean. So excited to wear it out of this game. 한국 유산의 밤 입장권 구매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된 이 저지는 하루만인 오늘 이베이 등 경매 사이트에서 $100를 넘나드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과 K-팝을 알리기 위한 특별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K-팝 그룹 라이즈는 멋진 안무와 무대 매너로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경기장을 함성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하이트질러 아메리카의 후원으로 펼쳐졌습니다. 큰 몸집이지만 귀여운 얼굴을 지닌 두꺼비 캐릭터는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는 등 인기를 끌었고 한국의 소주를 맛보는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Oh, that's good. That is good. I want another one. 한인 정치인들도 행사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Korean Heritage Night, I wanted to make sure that we supported it, came out with other Koreans, KP. Celebrating Korean Heritage Night here at Dodger Stadium. So, best of luck, Dodgers. 한국 유산의 밤 행사는 한국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한인 야구 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연례 행사로 꼽힙니다.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올라서면서 이날 경기는 다른 날보다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어젯밤 LA 다저스 구장에서 열린 한국 유산의 밤 행사에는 그룹 라이즈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없었지만 한국에 대해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메리 갈린더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라이브네이션이 전국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시장적 행위에 기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을 비롯한 30개 주 사법당국은 라이브네이션의 독점 구조와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는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됐습니다. 티켓마스터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매년 5억 장 이상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콘서트의 70%가 티켓마스터를 통해 거래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티켓마스터의 전횡은 지난 2022년 11월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콘서트 티켓을 독점으로 사전 판매한 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에서는 해당 사태 발생 이후 별도의 청문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물가 여파에도 올해 여행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연휴 기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클럽 트리플A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 4,380만여 명이 최소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이후는 물론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대이동입니다. 연방항공청 TSA 역시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하루에만 300만 명의 여행객이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이동은 고물가 시기에 여전히 소비 심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양한 절약 방법을 찾아서라도 연휴를 즐기겠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Travel with my mom, and so I always like to travel first class. So I really prepare for this season maybe 3 months in advance, so I was able to really get a better flight. It was our hotel. I think this year the hotel accommodations were very expensive. 비용 절약을 위해 연휴에 앞서 일찍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전체 연휴 기간이 더 길어지는 현상도 보입니다. Made me use my miles to book travel because the flights were expensive. It makes us travel on different days. I'm really conscious of looking at the cost of the entire trip.
And yeah, the hotels too. We're staying a little farther out than we normally would. 한편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각 주의 교통 치안 당국은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내일 오후 6시 1분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주내 프리웨이 전역에 최대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looking for those primary collision factors. So what those are violations such as impaired driving, speed, and obviously seatbelts and unsafe driving maneuvers, unsafe lane change, turning movements, and stuff like that. So last year, we actually issued statewide, CHP issued over 24,000 citations. In LA County alone, we issued 4,500 citations. Of those citations, nearly half of those were for speeds up to 100 miles per hour. CHP에 따르면 지난해 메모리얼 연휴 78시간 동안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은 모두 1,1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매 4분마다 1명꼴로 체포된 셈입니다. 또 이 기간 교통사고로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를 목격했을 경우 차종과 색깔, 번호판 등을 확인하고 갓길로 차를 세운 뒤 911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해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여군 병사들을 납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나하로즈 군기지에서 이스라엘 여군 병사들이 하마스 무장대원에게 납치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나하로즈 군기지에서 연행된 5명 모두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세 또는 19세에 불과한 여군 병사들의 인질가족 모임은 어제 피랍 과정을 기록한 편집 영상을 공개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하루빨리 인질들을 귀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분 분량의 영상에는 당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기지에 있던 리리 알바, 카리나 아리에브, 아감 베르게르, 다니엘라 길보아, 나마 레비 등 5명의 여군 병사를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오피르 아쿠니스는 아직도 130여 명의 이스라엘 측 인질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무뎌지거나 망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질 가족 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영상은 병사들과 123명의 다른 인질이 처한 현실이며 229일간 인질을 데려오지 못한 정보 실책의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여군들이 납치되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노력과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마지막 피난처 라파를 공격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도 작전을 허용하는 듯 선회하는 발언을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3개국은 어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는 이번 조치가 두 국가의 해결책과 평화를 향한 길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경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희생자 19명의 유족은 어제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벨디 씨와 합의한 내용과는 별도의 소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유벨디 씨는 사고 보험금 총 $200만 유족들에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며 경찰관의 직무 적합성 기준을 정립하고 경찰 교육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5월 24일을 추모일로 지정하고 시 광장에 영구 추모비를 건립하는 한편 유족과 시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이 사건에 관련된 소속 경찰관들과 유발디 교육구 소속 학교 경찰관 등 9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중 한 명은 지난 2년간 경찰관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을 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왔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고 당시 법 집행기관 소속 요원 376명이 출동했지만 77분이 지나도록 총격범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고 있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DMV는 다음 달 3일부터 온라인이나 DMV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업무로 운전면허 갱신, 차량 등록 기본 사본 신청, 운전자 기록이 담긴 차량 등록 사본 신청, 분실, 도난당한 운전면허증 또는 아이디카드 교체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 단순 서비스를 더 이상 DMV 사무실에서는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DMV는 성명에서 많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효율성을 개선했다며 업무의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DMV는 온라인 서비스 수를 2019년 20개에서 올해 50개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DMV 키오스크는 287개로 DMV와 마켓 등 비즈니스 업소들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CE는 오늘 바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 만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을 처음 신청한 실직자 수가 전주에 비해 8,000명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21만 5천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해 그 전주보다 8,000명 감소했고 신청자 규모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9만에서 26만 범위를 오르내리다 지난주 21만 명인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4월 실업자 총수가 649만 명으로 실업률은 3.9%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업자 중 최근 4주 평균 약 178만 명이 실업수당 주급을 받고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실업수당은 각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6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